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허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하명에서 배웠던 내용이랑 허가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같은 연계선상에서 공부를 해 주셔야지만 정확한 이해가 될 수 있다는 점 먼저 좀 기억을 해 주시고요. 수업을 듣기 전에 여러분들이 좀 준비를 해 주실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명 때 배웠던 그 도의식 체계도 그것도 좀 준비해 주시고요.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저기 이제 뒤쪽에서 경찰법, 강론 파트의 경찰법을 배우면서 경찰 책임의 승계라는 테마가 있습니다. 경찰 책임의 승계라는 테마 아직 배우진 않으셨지만 걱정하지 마시고 거기에 있는 도의식 체계도 같이 좀 준비를 해 주시고, 하명과 경찰 책임의 승계, 아주 이제 허가를 다루면서 중요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두 개 같이 연결시켜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허가의 내용은 우리가 이제 행정법 이야기하면서 가장 많이 이야기되는 게 바로 허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가와 관련된 세부 논점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존재를 한단 말이죠. 지금부터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따라오셔야 됩니다. 제일 먼저는 허가의 도의식 체계도부터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명이랑 여러분들 비교해 주셔야 됩니다.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목적으로,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목적 이렇게 하면 항상 허가는 특허랑 이렇게 비교를 해요. 특허랑. 그래서 특허는 여러분들의 설권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설권 행위 중에서도 협의의 설권 행위는 바로 권리 설정 행위를 말한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그 권리 설정 행위는 가장 주된 내용이 바로 공공사업이라고 했었고요. 그렇죠? 공공사업에 대한 문제고, 플러스 알파 추가된 내용이 조금 더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특허를 얘기할 때는 항상 공공사업을 먼저 떠올린단 말이죠. 우리가 이제 처분 그러면 이제 그 처분의 90% 그죠? 주된 구성 요소가 행정행위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처분 얘기할 때는 항상 이렇게 행정행위의 개념 요소를 가지고 판단을 하듯 우리가 이제 특허를 얘기할 때도 특허의 주된 요소인 공공사업의 문제랑 비교를 하면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공사업이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만약에 도시가스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추워서 목욕을 못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택시가 없으면 저 같은 경우는 출근을 못 합니다. 그죠? 버스가 없으면요. 학생들이 학교를 못 가죠. 만약에 항공기가 없다고 하게 되면 배 타고 우리 출장을 나가야 됩니다. 그죠? 통신사업 만약에 우리 핸드폰 이런 게 없다라고 하게 되면요. 공중전화 가서 우리 또 옛날처럼 전화카드 한 장 뭐 이런 노래 부르면서 또 전화해야 됩니다. 이런 것처럼 이 공공사업을 만약에 진행을 하게 되면 그만큼 공공의 행복과 이익이 효율적으로 증진이 될 수가 있겠죠. 특허랑 비교하는 겁니다. 특허랑. 허가의 경우에 있어서는 질서유지 목적입니다. 소극적인 목적, 질서유지 목적이고, 특허의 경우에 있어서는 공공복리의 효율적 증진이 그 목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공의 안전과 질서유지 목적이라는 걸 기억해낼 수 있겠죠. 특허랑 비교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일반적, 상대적, 예방적 금지를 일정한 경우에 이제 해제를 해주는 게 바로 허가예요. 그런데 일반적이라는 건 뭘 말해요? 개별성, 일반성 논의했던 거랑 다르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우선 다 금지를 시켜놨었다 이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일반적 금지다. 모든 사람에게. 그 다음에 상대적 금지라는 것은요. 사전에 그것을 해제시켜줄 것을 이미 예정해 놓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사전에 금지를 시키긴 하는데 내가 언젠가 다 해제해 줄 거야 라는 게 전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상대적 금지, 예방적 금지라는 것은요. 질서유지 목적이라고 했기 때문에 위험 방지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방적이라는 것은 위험 예방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같은 목적으로 그러니까 원래는 뭐라는 거예요? 허가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헌법상 기본권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원래는 자연적 자유라고 했죠. 허가는 하명과 면제와 함께 명령적 행정행위의 일종이죠. 명령적 행정행위는 원래부터 인정되는 본래적 자유, 자연적 자유의 제한과 회복의 문제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원래 인정되는 것이 이렇게 상대적으로 금지가 되어 있다가 그게 해제됨으로써 다시 회복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같은 금지를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해제함으로써 금지를 해제함으로써 자연적 자유를 회복시키는 행위죠. 자연적 자유를 제한시키는 행위가 바로 지난 시간에 배운 하명입니다. 자연적 자유를 회복시키는 행위가 두 개가 있었어요. 하나가 바로 허가고 하나가 바로 면제였었죠. 허가의 경우에 있어서는 하명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물론 이제 법규 하명도 있을 수가 있을 텐데 어쨌든 법규 하명이든 처분 하명이든지 간에 하명에 의해서 행해진 의무를 해제시키는 것 중에서 허가는 부작위 의무를 해제시키는 거죠. 면제는 자기급부 수인 의무를 해제시키는 거였고요. 자연적 자유 회복은 허가와 면제고요. 자연적 자유의 제한은 하명이었었습니다. 그죠? 그다음에 중간에 보시면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때는요. 기속적으로 해제를 해줘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허가라는 것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기본권과의 관련성이 매우 높아요. 그런데 우리 헌법 37조 2항에 보시게 되면 이 같은 이제 국민의 기본권은 무엇으로만 제한을 할 수가 있다라고 되어 있냐면 헌법 37조 2항에서 법률로서만 제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이게 법률로 제한이 되어 있더라 이겁니다. 근데 법률로 제한이 되어 있는데 그 법에서 정해놓은 요건을 만약에 충족을 시키게 되면 더 이상 뭐예요? 법률에 의한 제한이 해제가 돼버리는 겁니다. 요건이 소멸해버리는 거죠. 그렇다면 행정청은 기속적으로 당연히 금지를 해제해서 허가를 해주는 게 맞다는 겁니다. 그래서 위에 기속행위로 이렇게 연결을 시켜놓고 있는 겁니다.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 법규 허가와 처분 허가를 제가 이렇게 비교를 해놓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배운 하명이랑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집행적 법규로서 법규 하명이라는 게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음주운전을 해서는 안 된다. 음주운전 금지, 그렇죠? 앞지르기를 해서는 안 된다. 앞지르기 금지. 위해 식품을 판매하면 안 된다. 위해 식품 판매 금지. 청소년에게 술을 팔면 안 된다. 청소년 주류 판매 금지. 이 같은 것들이 있었어요. 법에 의해서 바로 의무를 부과하는 법규 하명이라는 것이 있었고 행정청의 의사로서 의무를 부과하는 처분 하명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런데 과연 여기 허가에도 하명도 허가도 명령적 행정행위인데 여기 허가에도 법규 허가라는 게 있을까요? 우리 교과서 한번 보시게 되면요. 로마따 1번의 정의는 이제 똑같습니다. 도해식이랑 박스 보시면 이런 표현이 나올 거예요. 법규에 의한 하명은 있지만 이제 법규에 의한 허가는 없다. 오직 처분 허가, 행정행위인 허가만이 가능한 것이다. 법규에 의해서 일반적으로 금지되는 것을 법규로서 일반적으로 해제를 할 것이라고 한다면 애당초 처음부터 금지하지 않으면 되는 거죠. 그렇죠? 법규에 의해서 일반적으로 금지된 것은 법규 하명이에요. 법규로서 일반적으로 해제하는 것은 법규 허가입니다. 법규 허가라는 것을 인정할 것이라고 한다면요. 법규 하명을 부정해버려야 돼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금지시키고 일반적으로 해제한다라고 하면 금지가 안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법규 허가라는 것은 존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정리합니다. 하명은 법규 하명과 처분 하명이 다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허가는 오직 처분 허가, 행정행위로서 이루어지는 허가만이 존재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 다음에 도의식 맨 위에 보시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허가라는 것은 기본권과의 관련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기속행위로 파악이 된다고 했어요. 기속행위로. 학설은 그렇게 봅니다. 학설은 학자들은 허가인데 이게 특허가 아니고 가학상 허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량행위로 보는 사람을 보면 미쳤다고 합니다. 기본권 관련성 정도가 큰데 법으로서만 제한하고 허가할 수 있는 건데 어떻게 그렇죠? 제한을 법으로서만 할 수 있는 건데 행정청이 허가를 할 거냐 말 거냐를 지 맘대로 결정을 하느냐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판례는요. 항상 허가가 기속행위냐 재량행위냐라고 얘기할 때 이런 표현이 꼭 나와요. 판례 보면 특별한 공익상 필요가 없으므로 허가를 해야 된다. 특별한 공익상 필요가 없으므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말씀은 반대로 얘기하면요. 공익상 필요가 있을 때는 허가임에도 불구하고 요건을 갖춰온 신청인의 허가 신청을 거부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돼버리면 허가가 허가를 할 수도 있고 거부를 할 수도 있고 이렇게 가는 재량행위가 돼버립니다. 판례는 예외적으로 재량 허가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허가임에도 불구하고 재량 행위의 성질을 가지는 경우가 있다고 봅니다. 판례가. 그런 판례 입장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래 금지 단계를 볼게요. 우리가 이제 어저께 봤던 거는 행정행위를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그다음에 준법률행위적 행정 이렇게 나누고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에서 이제 명령적과 형성적 행정행위를 나누고 명령적 행정행위 안에서 하명과 허가와 면제, 형성적 행정행위 안에서 특허와 인가와 대리를 이렇게 비교를 해봤었습니다. 그 안에 명령적 행정행위에 허가가 들어가 있었어요. 하명과 함께. 그렇죠? 우리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체계를 잡아볼 수도 있을 텐데, 허가라는 측면에다가 우리가 조금 더 주안점을 두고 아래에 있는 박스 표를 한번 보시게 되면 금지의 단계를 볼게요. 금지의 단계를. 맨 위로 올라갈수록 그 금지가 굉장히 강하게 금지가 되는 겁니다. 아래로 내려갈수록요, 그게 완화되는 거예요. 맨 밑에 신고제까지 내려가게 되면 아예 금지가 없는 겁니다. 위에 볼게요. 제일 강한 놈이 바로 절대적 금지, 절대적 금지. 이제 이 밑에 있는 그 원칙적 금지, 이 원칙적 금지랑 절대적 금지를 구별하지 않는 분들도 계세요. 교수님들 중에서. 근데 홍정선 교수님은 이제 이거를 구별을 하십니다. 저는 이제 거기에 동의를 하고요. 그래서 절대적 금지의 예라고 하게 되면 살인, 인신매매, 그렇죠? 사람의 몸뚱아리를 팔아먹는 행위죠. 저는 뭐 식인종도 아니고 뭐하는 짓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살인이나 인신매매 이런 거는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서 허가를 받아가지고 살인을 적법하게 행할 수 있다. 이런 건 불가능한 거죠, 그렇죠? 살인이나 인신매매 이런 거는요, 애당초 모두 존재할 수 없고, 살인허가 신청도 존재할 수 없고, 그에 따른 행정청의 허가도 있을 수. 행정청이 뭔데 살인을 허가합니까, 그렇죠? 이제 이게 가장 강력한 금지고요. 그 밑에 보시면 이제 두 번째로 이제 강하게 바로 원칙적 금지입니다. 원칙적 금지. 이 원칙적 금지를 해제하는 것을 예외적 허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이제 허가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예외적으로 이제 허용을 할 때도 있다는 거죠. 예를 보시면 딱 느낌이 오십니다. 예, 첫 번째, 카지노 오퍼가. 여러분, 이제 카지노는 도박입니다. 도박이기 때문에 이제 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법상 이것을 금지시킵니다. 그러니까 이 원칙적 금지에 대한 예외적 허가는 항상 여러분들이 이제 구별을 하실 때 어떻게 하시냐면 법의 금지 규정이 있고 법의 허용 규정이 있어요. 둘 다 법에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둘 다 법에 있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학생들 중에서 특허하고 예외적 허가를 구별을 못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특허랑 좀 달리 예외적 허가는 법에 금지돼 있고 법의 허용 규정이 따로 다 있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카지노 오퍼가는요, 원칙적으로 법에 금지가 되어 있는데, 여러분 저기 어디에요? 정선이죠, 정선. 예, 정선에 가면 이제 카지노 거기에 한 대가 있어요. 그렇죠? 예외적으로 허용을 해주기도 합니다. 또 어떤 경우죠? 마약. 그렇죠, 마약. 연예인들 보면 이제 한 번씩은 다 아시죠? 그죠? 예, 뭐 맛있나? 도대체 뭐가 좋은지 모르겠는데, 이 마약을 법에서 금지를 해놓고 있는데요. 근데 또 예외적으로 허용할 때가 언제요? 예, 의료 목적으로 사용할 때는 의사들한테 예외적으로 허용을 해줍니다. 이런 게 바로 예외적 허가예요. 또 어떤 거 있을까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서의 당구장업입니다. 예,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이라는 게 학교보건법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보게 되면은, 초등학교의 그 마지막 바운더리 거기, 경계에서 200m까지를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으로 이렇게 정합니다. 그 안에서는 이제 법에서, 학교보건법에서 원칙적으로 당구장업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이유는 제가 수업 시간에 이래저래 많이 말씀을 드립니다. 예, 공부는 안 합니다, 공부를 학생들이. 그죠? 요즘 학생들이 키가 커가지고, 초등학생 중에도 저만한 애들이 있어요. 그죠? 그러면요, 저랑 똑같은 행위를 할 수 있겠죠. 마세이를 찍을 수 있습니다. 마세이가 찍히는 순간 공부는 이제 끝난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초등학생은 공부를 좀 해라, 이겁니다. 그래서 안 됩니다, 원칙적으로. 근데 예외적으로 또 허용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라는 게 있는데요. 이 심의위원회에서 여기는 특별히 큰 문제가 없겠네. 더 이상 사회적으로 유해하지 않은 행위로 볼 수가 있겠네. 이런 경우에는 허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건축행위죠. 여러분 그린벨트를 묶는 이유가 뭐예요? 그 개발을 제한하기 위한 거죠. 그죠? 거기 가면 이렇게 꽂혀 있어요. 개발제한구역 이렇게 꽂혀 있습니다. 거기서는요, 어떤 건축행위도 안 돼요. 근데 이럴 때 또 어떤 경우에 이제 행정처에서 예외적으로 허용을 해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게 바로 뭐예요? 원래는 안 되는 건데 예외적으로 허용해주는 거. 이런 걸 예외적 허가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게 바로 이게 그 밑에 있는 상대적 금지예요. 상대적 금지. 원칙적으로 금지시켜놓은 게 아니라 원래는 가능한 행위인데 질서 유지 목적으로 금지를 시켜놨다가 여러분들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 이런 경우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운전면허. 운전면허 가능성 허가입니다. 가능성 허가.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하명에도 그 대상에 따라서 대인적 하명, 대물적 하명, 혼합적 하명 이런 것이 있었던 것처럼 허가에도 그 대상에 따라서 대인적 허가, 대물적 허가, 혼합적 허가라는 게 있어요. 그렇겠죠. 그런데 여러분들 대인적 허가로서 운전면허 있죠. 운전면허. 운전면허 한번 생각해보세요. 운전을 못하게 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지금은 이제 자동차라는 게 있죠. 근데 옛날에는 말을 타는 거죠. 말을. 그렇죠? 말을 누구나 탈 수 있는 거예요. 운전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말 타는 거랑 뭐가 달라요? 그죠? 똑같은 거죠. 그냥 교통수단입니다. 근데 다만 운전 기술을 습득한 자에게 운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질서 유지 목적으로, 위험 예방 목적으로입니다. 아무에게나 말을 타게 하도록 하면요, 아무에게나 운전을 하도록 하게 되면은, 이런 경우에는 교통사고가 날 것이고, 이런 위험 예방을 위해서 우선은 이제 좀 제한을 시키는 거예요. 금지를 시켜놨다가, 운전 기술을 습득한 사람들한테 허가를 해주는 겁니다. 대인적 허가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운전면허. 이런 겁니다. 원래는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상대적 금지다. 원래는 가능한 건데, 우선적으로 좀 금지를 해놨다가, 언젠가 해제를 해주겠다라는 생각으로 법에서 금지시켜 놓은 거예요. 오른쪽에 보시면 자동차 운전이나 음식점 영업, 헌법 제15조의 직업 선택의 자유죠. 영업의 자유. 갈비탕 팔면 안 됩니까? 팔아도 되죠. 하지만 요번에도 위험 예방입니다. 뭐예요? 위생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는다라면요, 식중독에 걸리고 이런 문제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일정한 시설 기준을 갖춰야지만 그때 음식점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렇죠? 건축허가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자신의 재산권 행사입니다. 당연히 자기 땅에다가 자기가 건물 짓는 게 무슨 문제가 돼? 이건 원래 가능한 거예요. 가능한 건데 다만 이것을 제한시키는 이유가 뭐예요? 어떤 지역에서는, 주거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동네인데, 거기다가, 예를 들어서 상업 용도로 건축을 한다라거나, 아니면 너무 높은 63빌딩을 지어버린다라거나 하면 옆집의 일조권을 침해할 수도 있고, 이런 문제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우선 도시계획상 제한을 시켜놨다가 행정청한테 허가를 받아서 건축행위를 하도록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가능성 허가입니다. 그 다음 밑에, 그거보다 조금 더 금지를 완화시키면, 허가제인데, 위에 있는 거랑 비슷한데, 완화된 허가제라는 게 있어요. 이게 사회가 민주화되면 어떻게 됩니까?
국가로부터 훨씬 더 거리가 멀어져요. 거리가 멀어지고 자유롭게 행동할 수가 있습니다. 국가의 통제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허가제는 국가에게 모든 걸 다 허락을 받고 해야 되는 것인데 이게 신고제까지 넘어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신고만 하면 돼요. 신고만. 그리고 신고제보다도 더 신고는 그래도 문서로서 적법하게 이렇게 신고를 해야 되는 신고서를 제출해야 되는 건데 이거보다 하나가 더 내려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통보제라는 것도 있어요. 통보제. 과거 이제 우리나라에도 그 미용실 차리고 이런 거를 통보제로 했던 기업들이 있습니다. 통보제라는 것은요. 이제 가서 정보만 제공해 주는 거예요. 가서 나 미용실 한다 이렇게 하고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너무보다 그 형식 절차가 너무 없다 해서 이제 신고제로 지금 이제 바꿔놓긴 했습니다만은 신고제까지만 가도 국가로부터의 통제는 이제 거의 다 자유로워졌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근데 항상 그렇죠. 우리나라가 하는 행동이 뭐 그렇습니다. 허가제를 신고제로 전환을 시킬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행정부에서. 그런데 항상 생각은 앞서 나가고 몸이 안 따르죠. 그렇죠? 항상 이런 이제 졸속 행정에 따른 문제들이 생기다 보니까 그 형식은 신고제의 형식으로서 신고 수리의 형식을 띠고 있어요. 법에서. 근데 그게 실질은 이제 허가제처럼 사실상 허가를 받아야 되는 상황, 이런 중간에 점이지대가 만들어졌습니다. 이게 바로 완화된 허가제예요. 이 완화된 허가제에 들어있는 놈들이 여러분들 이런 표현들 많이 들어보셨죠? 등록. 법에 등록이라는 표현이 되어 있으면 그 완화된 허가제 여기에 해당하는 겁니다. 또 신고라는 표현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어떤 경우에는 완화된 허가제 소속으로서 행정청이 수리라는 행위를 해줘야지만 그것이 가능할 때가 또 있어요. 그게 이제 거기 있는 등록과 수리를 위한 신고인데요. 정기 간행물 등록. 이것도 등록 신청을 해서 등록 수리를 받아야지만 그래야지만은 정기 간행물을 발간할 수가 있고요. 사회단체 등록이라는 게 있는데 지금은 없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권위주의 시대에 뭐 박정희, 전두환 이때 얘기하는 거죠. 요즘 이제 역사적인 인식 문제로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죠? 이제 서로 간에 이제 막 소송 사건도 생길 것 같아요. 그런데 옛날에는 권위주의 시대에는요, 국민들이 어떤 단체를 만들잖아요. 단체를 결성하면 국가에서 그걸 전부 다 빨갱이로 취급했습니다. 그렇죠? 단체를 만들 수가 없었어요. 만들면 무조건 다 빨갱이다, 다 수배당하고 이런 시절이 있었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뭐 이제 KBS 보면 이제 불후의 불후의 명곡 해갖고 거기 이제 전설인 가수들이 나옵니다. 전설인 가수들 뭐 들국화 이런 사람들 나오죠. 꽃이 아니고 가수예요. 들국화, 민들레 꽃입니다. 그렇죠? 뭐 이런 게 나와요. 근데 그 사람들 보면은 이제 금지곡이었다, 금지곡이었다. 뭐 노래 가사 중에 길고 기나긴 하루가 끝났다 이렇게 왜 하루가 기냐? 그래서 금지곡이 되고 막 이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언젠가부터 이제 민주화가 되면서 사회단체를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결성할 수 있는 그 보장을 해주자, 단체를 만들 수 있는 것을 보장해주자라고 해서 사회단체 등록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국가가 함부로 단체 등록을 막지 못하도록 하려고 법으로 등록에 관한 법률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90년대 들면서 이게 뭐로 바뀌냐면요. 밑에 신고제 있죠? 이 이름이 사회단체 신고에 관한 법률로 바뀌어요. 그때부터 어떻게 되냐면 사회단체를 결성할 때 신고만 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은 어떻게 됐냐면요. 1997년도인가요? 8년도인가 그때 사회단체 신고에 관한 법률 자체가 폐지됐습니다. 이제는 자유롭게 사회단체를 만들 수 있게 됐고 신고서 제출하는 것조차도 귀찮으시죠? 라고 하면서 애당초 법을 다 폐지를 해버리고 마음대로 만드세요. 이렇게 돼버렸어요. 이게 바로 점점 민주화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과거에 이제 사회단체 등록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있었어요. 밑에 보시면요. 노동조합 설립. 이게 이제 공무원 노동조합에서 주장을 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이것 때문에 이제 헌법 소원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노동조합을 이제 설립을 하는데 지금은 노동조합법에 보게 되면요, 신고의 방식을 취하긴 해요. 노동조합 설립 신고라는 게 있습니다. 신고의 방식을 취하긴 하지만, 근데 이게 행정청의 실질적인 심사를 거쳐야지만 수리가 이루어지고요. 법에 보면 신고증 교부라는 표현이 나와요. 신고증 교부를 받으면 노동조합 설립에 법적 효과가 발생한다 이러거든요. 근데 그 신고증 교부할 때까지 행정청의 실질적 심사가 개입됩니다. 뭐 사실상 허가제 아니냐? 맞죠? 완화된 허가제. 형식은 신고제이나 실질은 허가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노동조합 설립에 대한 자신들의 이제 기본권, 단체 행동에 대한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다라고 헌법소원을 심판 청구를 한 경우들이 있었는데 헌재도 이것이 뭐 허가제는 아니지 않는가? 그래서 너희들이 주장하는 허가제 지나친 제약의 문제다라고 볼 수는 없다. 이렇게 헌재 입장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지금 이게 이제 수리를 위한 신고입니다. 신고의 형식을 취하고 있긴 하지만 실질은 허가제에 해당해요. 또 명의 변경, 지위 변경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건 뭐냐면 내가 이제 단란주점 영업을 하다가 을이라는 친구한테 그것을 양도를 합니다. 이게 양도를 할 때 뭐 예를 들어서 식품위생법 39조 3항에 보면은
양도했다는 사실을 행정청한테 알려주게 돼 있어요. 그게 바로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라는 거예요.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하게 되면은 그에 대해서 행정청이 수리를 해주잖아요. 그러면 그걸 판례가 뭐라고 보냐? 이 수리는 영업자의 변경을 의미한다라고 하면서 이 수리를 할 때는 그 양수인이 이 영업을 해도 되는지에 대한 실질적 심사를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판례가. 예, 그래서 이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또는 명의 변경 신고에 대한 수리는 요거는 이제 완화된 허가제 행정청의 신고와 수리의 형식을 띠긴 하지만 행정청의 일정한 뭐가 실질적 심사가 개입된다 이렇게 본단 말입니다. 근데 그 밑에 있는 신고제 보시게 되면 위에 거는 이제 수리가 있어야지만은 영업자가 바뀌고 수리가 있어야지만은 노동자업이 설립되고 수리가 있어야지만 사회단체가 등록되고 수리가 있어야지만 정기간행물을 발간하고 할 수 있는데 밑에 있는 신고제는 이름 그대로 자기완결적 신고죠. 자기완결적 신고라는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신고만 있으면 스스로 완결된다는 거예요. 신고만 있으면 바로 법적 효과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고서만 제출하면 돼요. 상대방의 행정청의 수리 같은 거 필요 없습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작은 건물이에요. 소규모 건축물 지을 때. 그러니까 예전에 저도 저희 아버지가 이제 집을 지으실 때 2층 건물을 이렇게 지어가지고 우리끼리 살았던 적이 있었는데 건물 지을 때 그거 신고예요, 신고. 그냥, 건물 짓겠습니다. 라고 이게 신고서 제출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럼 건물 지을 수 있는 권리가 인정이 됩니다. 또, 당구장업 하는 거. 아까도 당구장업이라고요? 다르잖아요. 비교해 드리려고 이렇게 포함시킨 거예요. 위에 있는 당구장업은, 학교환경 위생정화구역 내에서 하는 거였죠. 이거는요, 밖에서 하는, 밖에서. 학교환경 위생정화구역 밖에서 당구장업을 할 때는요, 당구장을 하고 싶으면, 그냥, 구청에 가갖고 신고서만 제출하면 됩니다. 그냥 바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금지의 단계가 단계적으로 이렇게 내려오게 됩니다. 그 중에 세 번째 단계에 있는 거. 상대적 금지를 해제시키는 행위가 요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허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명 배울 때 그 다타카라는 친구가 만들어 놓은 체계 그리고 지금 제가 정리해드린 이 금지의 단계 이렇게 보시게 되면 허가가 무엇인지 이제 명확해지실 거예요. 오른쪽에 있는 내용이니까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합니다. 절대적 금지는 해제를 신청할 수가 없다고 했고요. 원칙적 금지는 사인이 그것을 허가 신청을 하면 행정청이 예외적 허가를 하게 됩니다. 이 예외적 허가는 가압상 허가와 같은 유로 이제 취급을 해요. 그래서 명령적 행정행위이고, 그래서 처분성이 인정됩니다. 행정행위니까. 다만 더 이상 사회적으로 유해한지 안 한지는 행정청이 재량으로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외적 허가를 재량행위라고 봄에 있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가압상 허가입니다. 허가 역시도 별도의 허가 신청이 있어야만 해요. 여러분 허가 받으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네. 수익적 행위죠. 수익적 행위는 항상 신청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항상 신청을 전제로. 신청이 있어야 하고 그에 따라서 행정청이 이렇게 허가를 해줍니다. 행정행위죠. 명령적 행정행위니까 처분성 인정될 수가 있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권 제한의 문제이기 때문에 법이 제한하지 않는 이상 법상 요건을 구비한 이상 행정청은 반드시 허가를 해줘야 됩니다. 기속행위에 해당한다라고 보겠고요. 그 다음에 완화된 허가제는 이제 등록과 수리를 위한 신고가 있었는데 등록은 이제 중간 점이지대예요. 그래서 등록 신청인데 행정청의 행위는 등록 수리입니다. 여기가 신고가 아니에요. 신청이에요. 근데 여기가 허가가 아니에요. 수리입니다. 수리. 이런 구조로 이루어지게 되고 이것도 역시 뭐다? 행정청의 행위를 통해서 비로소 정기간행물을 발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역시 권리위배에 영향을 미치니까 처분성 인정되고요. 인정이 되는데 그런데 요건 이제 우리 어저께 배웠던 준법률 행위적 행정행위 중에서 수리입니다. 기억나세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준법률 행위적 행정행위는 확인 공증 통지 수리가 있었고 수리는 사인의 공법 행위가 유효한 것으로 인정시키는 행위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지금 여기서 등록 신청이라는 행위가 유효하게 처리되었다는 것을 확인해 주는 행위죠. 이것은 준법률 행위적 행정에서 수리에 해당합니다. 처분 맞고요. 이건 기속행위예요. 준법률 행위적 행정이 다 기속행위라고 했잖아요. 행정청의 의사작용이 개입이 안 되니까. 밑에 있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도 동일합니다. 역시 처분으로서 기속행위고 맨 밑에 있는 신고는요. 신고제는 이건 이제 신고만 하면 끝난다고 했죠. 따라서 신고만 하면 바로 법적 효과,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친 것이고 신고로서 끝난 거예요. 행정청의 수리가 있다 손치더라도 그거는 그냥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실행위예요. 사실행위이기 때문에 처분이 아닙니다. 수리에 의해서 비로소 금지가 해제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좀 더 보게 되면 이제 두 번째 단계에는 예외적 허가 있지 않습니까? 이 예외적 허가가 가압상 허가처럼 명령적 행정행위라고 해놓고 나서 재량행위라고 하니까 이거 좀 뭐가 안 맞지 않냐? 이거 명령적 행정이면 기속행위로 봐야 되는 거 아니야? 재량행위로 볼 거면 형성적 행정행위로 봐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주장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겠죠? 네. 그래서 거기 옆에 보시면 학설이 이건
이런 상황이면 원칙적으로 금지됐던 것을 이런 것을 이제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상황이면 특허로 봐야 된다. 특허설이 있어요. 특허설. 그다음 이제 두 번째 아니다. 이거는 허가의 일종이다. 허가의 일종이다라고 보는 허가설이 있고요. 그다음 세 번째 아니야. 이거는 특허도 아니고 허가도 아니고 독자적인 개념이야. 예외적 허가는 이라고 보는 독자적 개념설이 있는데 특허설을 주장하시는 분이 이제 어디 서울대 김동희 교수님이시고요. 그 다음에 허가설을 주장하시는 분이 연세대 홍정성 교수님이시고, 그 다음에 독자적 개념설을 주장하시는 분이 바로 경희대 박균성 교수님입니다. 뭐 대표적인 세 분이에요. 물론 이제 다른 분들 계시죠. 지금 가장 대표적인 분 세 분의 입장이 딱 어떻게 다르게 돼 있어서 제가 그렇게 이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이제 보통은 박균성 교수님의 견해랑 많이 비슷해요. 제 생각에 홍정성 교수님이랑 굉장히 다른데 여기는 비슷합니다. 제가 그래서 허가설 입장을 전 취합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예외적 허가가 형성적 행위, 특허다라고 보려고 하게 되면 이것은 적극적으로 상대방한테 어떤 새로운 권리를 만들어주는 권리 설정의 문제라고 했죠. 특허는 그런 의미를 가져야 될 텐데 잘 봐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12조에서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 내에서는 원칙적으로 건축이 안 된다고 금지를 시켜놨고 그 금지를 해제하는 것 아니냐. 금지를 시키는 행위, 금지를 해제하는 행위는 바로 명령적 행정행위 아닌가. 그렇다면 허가의 일종으로 보는 것이 맞다. 이게 가장 그래도 타당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명령적 행정행위, 허가의 일종으로 봅니다. 무엇을? 예외적 허가를 그렇게 봅니다. 그 다음 밑으로 내려가 보시게 되면 지금 방금 말씀드린 내용에서 설명에서 연장선상에 있는 건데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 7년 전까지만 해도 그래요. 그래서 이게 이제 뭐 단문도 사례로는 이게 안 나오는데 단문으로는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7년 전 정도까지죠. 그때까지만 해도 이렇게 항상 두 개를 비교했어요. 단란주점 영업허가,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여러분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는 뭐에 해당합니까? 공공사업이죠. 그럼 특허죠. 특허. 단란주점 영업허가는요? 허가죠. 허가. 그렇습니다. 항상 이걸 이렇게 두 개를 비교해가지고 단란주점 영업허가는 항상 허가이고 명령적 행정행위이고 처분은 맞는데 기속행위다.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는 특허이고 형성적 행정행위이고 처분이면서 재량이다. 이거를 비교하는 이런 식의 문제들이 있었어요. 한 7년 전까지. 그리고 두 개는 완전 다르다. 이렇게 봤었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다수설이 어떻게 보냐면요. 특허도 일정한 금지 해제의 의미가 조금 있고 허가도 일정한 권리 설정의 의미가 있기는 있어. 이게 다수설이에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나눌 수 없는 경계를 우리 굳이 획일적으로 그렇게 기계적으로 나누지 말자. 양쪽의 성격을 다 인정을 하자. 그래서 어쨌든 뭐다? 이런 식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가항상 허가는 첫 번째 금지 해제라는 명령적 행위의 성질이 한 90%. 그 다음에 권리를 인정시켜주는 형성적 행위의 성질이 한 10% 이렇게 있다고 봐야 되지 않겠냐? 이거 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요. 그 다음에 특허의 경우에 있어서도 얘는 어떻게 된다? 형성적 행정행위, 권리를 인정해주는 부분이 한 90% 이렇게 있다 보지만, 하지만 개인택시 운송사업, 개인택시 면허 못 받으면 개인택시 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시외버스 운송사업 면허 못 받으면 그 노선에서 자기 시외버스 운행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 부분에도 일정한 금지 해제라는 의미가 있다. 그래서 명령적 행정행위의 특징이 한 10% 있다. 이런 식으로 보는 게 지금의 다수설입니다. 그러니까 한 1, 2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유력설 이랬고 지금은 다수설 이렇게 장태주 교수님 교재에 보면 이게 다수설이다. 이게 이렇게 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일면적으로만 보지 말자. 이렇게 일면적인 특징만 보지 말자. 그래서 양쪽의 특징을 모두 다 가지고 보자라고 해서 이런 걸 우리가 양면성설이라고 해요. 양면성설. 이게 지금 이제 다수설이다 이거죠. 이 같은 논의를 지금 하는 게 그 밑에 있는 법적 성질입니다. 지금은 이제 우리가 허가를 하고 있고 특허를 하고 있는 중이 아니기 때문에 단란주점 영업 허가를 가지고 지금 제가 예를 하나 들어놨어요. 직구미세법 37조에 근거해서 단란주점 영업 허가를 받는단 말입니다. 위에 명령적 행위의 특성이 있고 밑에 이제 형성적 행위의 특성이 있는데 오른쪽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명령적 행위라는 것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했을 때 금지를 그냥 해제만 시켜주는 소극적인 작용이다. 그 다음 형성적 행정이라는 것은 상대방에게 적극적으로 권리를 설정해주는 행위다. 그래서 소극적 행위의 특징과 적극적 행위의 특징이 둘 다 있다는 것을 보자. 오른쪽에 보시면 명령적 행위 옆에 금지를 해제해서 자연적 자유를 회복시켜주는 행위이다. 이것은 뭐다? 35조, 헌법 35조의 영업의 자유를 회복시켜주는 행위이기 때문에 명령적 행위의 특징은 분명히 있죠. 90% 이상 있어요. 밑에
하지만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그죠? 적극적 행위 성질도 갖고 있지 않는가? 무엇이다? 할 수 없었던 영업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시켜주지 않는가? 단란주점 영업허가를 받아야지만 단란주점 영업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는 건 분명한 거 아닌가? 이걸 부정할 수는 없지 않는가?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는 이런 의미도 있다. 예, 그래서 오른쪽에 양면성설의 입장을 취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형성적 행위의 특징 이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은 특히나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 생각해 보세요. 담배 소매인 지정 처분. 이 담배 영업허가요. 담배 소매 영업을 할 수 있는 허가인데요. 담배 소매인 지정 처분은 담배사업법에 근거해서 행해지는 허가입니다. 허가. 그 담배 파는 거잖아요. 그냥 담배 파는 거. 예. 그럼 뭐 갈비탕 파는 거랑 다르지 않아요. 담배 파는 겁니다. 지가 사서 파는 거예요. 가항상 허가입니다. 가항상 허가인데 예, 담배사업법령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예, 그 담배 소매인들은 50m 이격거리를 유지해야 된다고 돼 있어요. 50m 이격거리. 그래서 50m 반경 안에는 담배를 파는 곳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세요. 지나다가. 예, 없습니다. 50m 안에는. 다음 담배 사는 곳을 그걸 고민하지 마. 없다고 보세요. 법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설마 행정청이 얼빵하게 해주진 않겠지. 예? 그래서 50m 안에서 담배 파는 집을 찾기가 힘들어요. 예. 50m 안 되는 곳이 있는 것 같긴 한데 저희 집 앞에 두 군데가 좀 애매한데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잘 생각해 보시면 50m 안에서의 독점적 권리를 인정해주는 부분이 있죠. 그렇죠? 예, 이렇게 허가라고 하더라도 거리 제한 규정이나 업소 개수 제한 규정이 있을 때는 형성적 행위의 특성이 굉장히 강해질 수 있습니다. 즉 결론은 이거예요. 허가에도 형성적 행위의 특징이 있다. 양면성설이 타당하다. 이게 결론인 겁니다. 그다음 이제 밑에 다시 종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하명에도 사람이냐 사물이냐 물건이냐에 따라서 대인적 하명, 대물적 하명 이런 게 있었던 것처럼 허가에도 그런 게 있습니다. 예, 대인적 허가라는 것은 그 상대방 사람이죠? 예.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의 주관적 요소를 심사해서 금지를 해제시켜주는 거야. 이게 대인적 허가입니다. 대물적 허가는요. 그 허가 대상 물건이죠. 허가 대상 물건의 객관적 요소. 대부분 어떤 시설 기준이에요. 시설 기준. 예, 그 허가 대상 물건의 객관적 요소를 심사를 해서 충족하면 금지를 해제시켜주는 거예요. 이게 대물적 허가입니다. 혼합적 허가는요. 이 대인적 허가와 대물적 허가의 성격이 둘 다 포함되어 있는 게 혼합적 허가인데요. 혼합적 허가는 주되게는 대물적 허가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예, 거기 이런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결격사유 규정이 있어요. 법에 결격사유 규정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이런 거 생각해 보세요. 예, 총포 도매업, 예, 또는 총포 도검 이런 거 조대업, 예, 제조업 허가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총이나 칼이나 이런 걸 만들 수 있는 제조업 허가를 해줘요. 그럼 당연히 예, 총을 만들 수 있는 시설을 갖춰야겠죠. 이 시설 갖춰야 돼요. 그럼 이제 이건 뭐야? 그 공장의 시설 기준, 어떤 객관적 요소를 심사하는 거니까 대물적 허가의 성격을 띱니다. 근데 만약에 이 친구가 이러면 어떻게 돼요? 이놈 새끼 이거 총 만들어갖고 이상하게 쓰려고 하는 놈이에요. 그랬던 전력이 있는 겁니다. 또는 예, 이놈이 군대에서 군대 생활을 하면서 예, 총만 주면 이상한 짓을 하고 막 아무데나 쏴대고 수류탄 줬더니 그 있죠? 그 연습용 수류탄 막 이런 것도 있고 그죠? 그런 기억이 있는데 사실 저도 이제 예, 그 5급 탄약을 제가 관리를 했었는데 예,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제대한 지 이제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지만 예, 그게 저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어느 부대든 이렇게 남잖아요. 그죠? 남아. 그래서, 이러면 이제 이등병들 조련시킨다는 입장에서 이렇게 강가로 데려가고 애들한테 한 30개씩 주고, 야, 던져. 그래서 이제 빵 그러진 않죠. 이렇게 퍽 그러잖아요. 퍽 이렇게. 그죠? 예, 이런 거. 그러니까 그 놈은 뭐만 주면 그냥 사람한테 던지고 막 이런 놈이야. 이런 놈한테 총포 제조업 허가를 주면 안 되겠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결격사유 규정이 있습니다. 법에. 결격사유 규정 부분에서 바로 대인적 허가의 성격이 띄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혼합적 허가라고 합니다. 예, 근데, 두 개의 이제 예를 들어보게 되면 얘네들을 우리가 나누는 이유가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하명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예, 여러분들 우리 하명 그때 공부했던 도의식 책에도 같이 한번 펴놓으시라고 했는데요. 그 도의식 책에도 맨 밑에 한번 보세요. 맨 밑에. 맨 밑에 보시면 이제 맨 밑에 바로 위에 대인적 하명과 대물적 하명 이래가지고 대인적 허가로서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 대인적 하명으로서 운전면허 정지를 받았는데 운전면허를 양도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예, 운전면허 정지에 따른 이 하명의 효과가 제3자에게 이전되는 것도 아니다. 그렇지만 대물적 허가로서 단란주점 영업허가를 받고 대물적 하명으로서 6개월 영업정지를 받았을 때 이 대물적 허가는 뭘 할 수 있다고 했어요? 어저께 전제가
양도양수가 된다고 했습니다. 제가 양도양수가 그렇죠? 이걸 전제로 해서 영업정지에 따른 효과, 하명의 효과가 제3자에게 이전될 수 있다고 했죠.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갑이라는 친구가 6개월 영업정지를 받았는데 1개월 차에 을한테 양도를 했어요. 그럼 을은요, 남은 5개월 동안 영업을 못합니다. 5개월의 영업정지의 상태가 그대로 얘한테 넘어간다고 했죠. 하명의 효과가 갑한테 하명이 나왔던 것이지만 제3자인 을에게도 이전된다고 했죠. 여기서 전제가 됐던 거가 뭐예요? 앞에 양도양수가 되냐 안 되냐 이런 문제가 있었죠. 그게 지금 허가와 관련된 거예요. 어저께 우리가 하명을 배우면서 앞에 운전면허니 영업허가니라는 이 허가에 대한 양도양수를 전제로 해서 이 하명의 효과 이전 이렇게 문제를 다뤘다면 어저께 우리가 전제로 깔아놓은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배운 것과 이번 시간에 배우는 것이 묶이면 비로소 완성이 되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도의식 체계도 아래 보시게 되면요. 이번에는 운전면허로 보지 말고 의사면허로 한번 보겠습니다. 의사면허를 받아서 갑이라는 사람이 의사면허를 받아서 지금 치과를 하고 있어요. 신경외과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디스크 환자니까 신경외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의사면허를 따가지고 신경외과 병원을 하고 있어요. 양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 되게 친한 형님이 얘기하면 누군지 다 바로 드러나 인터넷 치면 나와갖고 어느 학교인지는 얘기를 못 해드리는데 모 대학교 의대에서 신경외과 교수로 계신 분이 계세요. 근데 그 형님이 의사면허를 따갖고 저한테 주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허리를 찢어도 될까요? 죽습니다. 그죠? 옛날에 제가 그 형님 하는 거를 제가 병원에 가갖고 본 적이 있어요. 그게 병실이죠. 병실에서 갑자기 어떤 병자? 좀 이상한 표현이. 환자가, 여기 등에 수술한 부분이 다른 병원에서 수술해 왔는데, 여기가 이제 터진 겁니다. 고름이 나는 거예요. 고름이 나는데, 형님이랑 같이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갈고리로 그것을 이게 꼬매야 되는 상황이 있어요. 꼬매야 됐어요. 이렇게 생긴 바늘이 있더라고요. 갑자기 그래야 되니까 옆에 사람이 없어서 저한테 이렇게 펜라이트를 딱 주면서 거기를 좀 비춰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알겠습니다. 거기를 별거 아니잖아요? 비춰만 주면 되죠? 딱 비췄는데, 그 갈고리 바늘이 안을 이렇게 막 돌고, 다시 돌고, 막 살을 막 이렇게 막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거 보니까, 그걸 보는 순간 제가 어떻게 됐냐면, 옆에 있는 사람한테, 다른 사람한테 제가 넘기면서, 펜라이트를 주면서, 하면서, 기절했어요. 도저히 못 보겠더라고요. 와, 내가, 의대를 안 가길 잘했구나. 나는 가면 자퇴했어야 된다. 나는 못하겠다, 이 짓을. 그쵸? 근데 만약에 형님이 의사면허를 저한테 양도하면 되겠습니까? 사람 잡습니다. 그쵸? 선무당도 아니고 저는 그냥 선입니다. 그쵸? 이런 상태가 돼버려요. 대인적 허가는 양도가 안 돼요. 그쵸? 왜? 그 사람의 주관적 요소를 심사하는 거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운전면허를 봐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요? 운전면허 시험 보는데 필기는 항상 100점에 1등이야. 근데 실기만 보면은 코스에서부터 그냥 바로 떨어지는 겁니다. 요즘은 좀 다른가요? 어쨌든 간에. 코스에서 그냥 밟자마자 그냥 그냥 맨날 떨어져. 이래갖고, 안 되겠네. 학원비만 지금까지 1,000만 원 날렸군. 그래갖고 친구한테 사. 됩니까? 안 되는 거죠. 대인적 허가입니다. 일신 전속적 특징. 그 사람의 능력을 심사받은 겁니다. 그렇죠? 안 되죠. 하지만 밑에 있는 용주점 룸사롱 생각해보세요. 룸사롱. 깡패여야만 할 수 있는 겁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누구든 시설 기준만 갖추면, 식품위생법 36조의 조건만 갖추면 누구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 룸사롱, 세상에 다니면서 제일 유명한 이름인가 봐요. 그죠? 제일 많이 보인 게 그거예요. 보물섬이라는 룸사롱. 그죠? 요즘 노래바 이런 거 별거 다 있죠? 정체를 알 수 없는 이상한 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물섬을 갑이 운영을 하면 되고, 을은 운영을 하면 안 됩니까? 아니에요. 상관없는 거죠. 그렇죠? 상관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룸사롱, 유흥주점 영업허가는 비전속적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이고 그 영업재산의 시설 기준만 심사했던 것이기 때문에 이런 건 양도할 수가 있는 거죠. 지난 시간에 배운 것이 6개월 영업정지의 효과가 제3자한테 이전될 수 있겠는가? 이건 하명의 효과 이전 가능성이고 지금 얘기하는 건 바로 뭐예요? 그 바탕이 되는 허가의 효과 이전 가능성입니다. 양도 양수 가능성, 공법상 지위의 승계 가능성, 허가의 효과 이전 가능성. 문제죠. 안 된다,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요, 그 오른쪽 그림을 보세요.
추상적 경찰 책임의 승계, 구체적 경찰 책임의 승계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제가 이 부분 때문에 뒤에서 경찰법에서 배울 것이긴 하지만 경찰 책임의 승계 그 도의식 체계도 여러분들한테 한번 펴놓고 비교를 해달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예, 우선 이런 식의 논의는 여러분 이제 경찰 책임이 이제 뒤에 가면 자세히 배우겠지만 지금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책임의 다른 이름이 뭐예요? 책임, 법적 의무죠. 법적 의무. 좋습니다. 그렇다면은 양도 양수가 허용된다라는 전제를 깔고요. 그죠? 그러면 영업자의 지위가 넘어가는 거죠. 영업자의 지위가 승계됩니다. 지위가 뭐예요? 지위가. 권리 의무 관계죠. 권리 의무 관계. 권리 의무가 넘어가요. 권리 의무가 넘어가는데 이 넘어가는 권리 의무의 의무 부분 안에 뭐가 포함되는가? 지금 이 같은 법적 의무, 경찰 책임이 포함되는 것인가? 이런 문제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겁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하명의 효과 이전 가능성 있죠? 그것의 주소가 맨 끝에 있는 구체적 경찰 책임의 승계인 거예요. 구체적 경찰 책임의 승계. 이제 뭔가 하나씩 윤곽이 나오기 시작을 하죠. 그죠? 그러면 추상적 경찰 책임의 승계는 뭘까요? 요거를 뒤에 가서 자세히 배워야 되니까 직관적으로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직관적으로. 경찰 책임의 승계 도의식 체계도를 보시면요. 아랫부분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추상적 경찰 책임의 승계는 어떤 제재 처분이 있기 이전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처분이 나오기 이전이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 밑에 구체적 경찰 책임의 승계는 이게 바로 하명의 효과 이전 가능성 부분이거든요. 어떤 구체적인 처분이 나온 이후의 문제라고 했습니다. 하명 처분이 나온 이후 문제잖아요. 그렇죠? 근데 추상적 경찰 책임의 승계 문제는 무엇이냐? 피승계인은 양도인이고요. 승계인은 양수인이에요. 그래서 양도인의 잘못을, 양도인의 법 위반 사실을 근거로 해서 양수인에게 응징을 가할 수 있는가, 양수인에게 제재 처분을 가할 수 있겠는가, 이게 바로 추상적 경찰 책임의 승계 문제다. 밑에 있는 구체적 경찰 책임의 승계 문제는 양도인에게 나온 그 제재 처분을 근거로 양수인에게 집행을 할 수 있겠는가? 집행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양수인에게 이 제재 처분의 효과가 이미 넘어갔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명의 효과가 얘한테 이전됐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건 1, 2, 3단계 중에 맨 오른쪽에 3단계.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배운 허가의 효과 이전 가능성이 1단계 영업자 지위 승계. 중간에 껴있는 놈이 바로 추상적 경찰 책임의 승계. 이 부분이 바로 경찰법에서 정말 주되게 논의되는 부분인데 샌드위치 당했죠. 샌드위치 당했으니까 이거를 간단히는 알아봐야겠습니다. 간단히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룸사롱에 유흥접객원으로 고용을 한 거예요. 17살짜리를 여학생을. 그래서 6개월 영업정지가 나오는 상황을 상정하겠습니다. 알겠죠? 근데 지금 이 룸사롱 업자는 갑입니다. 여기서 상황을 두 개를 만들어 볼 거예요. 첫 번째, 갑이 청소년 유흥접객을 고용해서 영업을 했다. 아직까지 영업정지는 안 나왔는데 을한테 넘겼다. 행정청은 을에게 영업정지를 할 수 있겠는가? 이게 추상적 경찰 책임의 승계야. 얘의 잘못을 제의 잘못으로 의지할 수 있겠는가? 두 번째, 갑이 룸사롱을 하면서 청소년 유흥접객을 고용을 했다. 그리고 갑에게 이미 6개월 영업정지가 나왔다. 그 다음에 1개월 차에 을에게 팔았다. 을은 남은 5개월 동안 영업을 못하는가? 이게 바로 구체적 경찰 책임의 승계인 겁니다. 비교가 가능하시죠? 그겁니다, 바로. 근데 결론이 어떻게 나오냐면 이 추상적 경찰 책임의 승계도 인정이 됩니다. 인정이 돼요. 거기 이제 우선 어저께 배웠던 거를 가지고 결론 내리게 되면 구체적 경찰 책임의 승계에서 행위 책임은 승계가 안 되고 상태 책임은 승계가 된다. 이 말씀이 뭐냐면 총론 파트의 문제로 본다면 대인적 하명의 효과는 승계가 안 되고 대물적 하명으로서의 효과는 승계가 된다. 그런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인데 총론에서 말하는 표현은 대인적 하명의 효과는 승계가 되는가? 이전이 되는가? 제3자에게. 대물적 하명의 효과가 제3자에게 이전이 되는가? 이렇게 표현을 하고 강론 가서 경찰법에 가게 되면 전자를 행위 책임이 승계가 되는가? 이전이 되는가? 상태 책임이 승계가 되는가? 이전이 되는가?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뿐인 거고요. 그럼 맨 오른쪽 건 해결이 된 거잖아요. 중간에 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잘못했는데 내가 잘못했는데 아직 나는 혼이 안 났어요. 근데 내가 얘한테 팔아요. 그러면은 내가 얘한테 팔면은 얘한테는 혼을 안 낸다. 얘한테는 제재처분 영업정지 안 한다. 라고 하게 되면 잘못한 순간 누구나 양도합니다. 그쵸? 어떻게 양도해? 둘이 하면 돼. 둘이 정말 친한 사람들끼리 같이 영업하면 돼요.
얘가 맨날 청소년 유흥적교 고용하고 돈 막 번 다음에 불법적으로 벌고 나서 걸렸다 적발됐네. 그러면 얘한테 안 돼. 얘가 또 막 청소년 1578명을 고용해. 그러니까 얼마 전에 보니까 뉴스에 그런 거 나오더만요. 저기 어디 뭐 청담동인가 해서 뭐 크다란 건물 하나 지어가지고 아래쪽에서 룸사롱을 하고 나서 위에 뭐 6층 7층인가 거기서 성매매를 하고 뭐 이렇게 딱 막 그러면서 대대적인 단속을 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더만요. 그죠? 그래서 얘한테 넘겨 청소년을 거기다가 1578명을 고용을 해. 또 걸려. 또 넘겨. 이러면은 한 번도 제대로 나가지 않고 계속 불법적으로 이득을 취할 수 있겠죠? 이런 문제, 의도적인 책임 회피 수단으로 악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중간에 있는 이 추상적 경찰 책임의 승계도 인정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네.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과서를 가지고 정리를 하도록 하는데 요번에는 제가 교과서를 가지고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라고 말씀을 안 드리죠. 내용 기니까. 그렇죠? 간단한 교과서를 가지고 정리하겠습니다. 로마자 1번에 있는 의의는 질서 유지 목적으로 법규에 의해서 일반적 상대적으로 금지됐던 것을 이것은 바로 법규 하명을 말하는 겁니다. 법규 하명을 일반적 상대적 예방적이라고 해도 되고요. 상대적이라는 것은 그 해제를 예정해 놓았다는 뜻이고요. 특정한 경우에라는 것은 바로 법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금지를 해제함으로써 그 같은 행위를 즉 자연적 자유를 회복시켜주는 행위 명령적 행정행위의 일종이며 자연적 자유의 회복의 행위에는 허가 외에도 면제가 포함이 된다고 봤었고 법규 허가는 하명과 달리 인정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구별 개념 보시고요. 예외적 허가와의 비교입니다. 예외적 허가랑은 아까 우리가 금지의 단계를 가지고 이미 비교를 했었고요. 금지가 허가는 상대적 금지였던 데 비해서 예외적 허가는 원칙적으로 법에서 억제적으로 금지를 해놓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특허의 경우는 비교를 해보시게 되면 허가는 명령적 행위로서 소극적 행위이므로 질서 유지가 그 목적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경찰상 허가, 경찰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다 질서 유지가 목적입니다. 명령적 행정행위는 전부 다 경찰상 하면 경찰상과 이렇게 표현을 해요. 질서 유지는 다 경찰적 목적으로 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특허는 아까 공공사업 생각해 보시라고 했고요. 적극적 행위에 해당하고 공공복리의 효율적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라고 했습니다. 허가는 자연적 자유의 회복의 문제라고 했고 특허는 일정한 권리 능력, 신분을 설정하는 행위였었습니다. 면제랑 다시 비교합니다. 3번 면제랑 비교해 보게 되면 허가는 하명에 의해서 부과된 것들 중에서 부작위 의무를 해제시키는 것이 허가고 면제는 자기 급부 수인 의무를 해제시켜주는 것이 바로 면제에 해당한다고 했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같이 자연적 자유 회복이라는 측면에서는 공통 분모고요. 그렇죠? 법적 성질을 보시게 되면 요거는 우리가 아까 전에 했던 양면성설 그걸 말하는 거예요. 양면성설. 허가라는 게 명령적 행위라는 단일한 특성만 가지고 있는 것인가? 이 같은 문제를 말하는 겁니다. 학설 보시면 명령적 행위설, 명령적 행위설은 허가는 본래적 자유를 회복시켜주는 것이기 때문에 명령적 행위의 성격을 띠는 것이며 권리를 새롭게 설정해주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 뭐 틀리진 않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형성적 행위설, 허가 단순히 본래적 자유를 회복시켜주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형성적 행위라는 것이 반드시 새로운 권리를 설정해주는 것일 필요는 없다. 권리를 설정해주는 것이면 충분히 형성적 행위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허가 역시도 일정한 권리를 설정해주는 것은 맞다. 그러므로 형성적 행위다. 이렇게 봐버립니다. 결국 이 금지를 해제시켜서 자연적 자유를 회복시킨다는 것은 권리를 설정시키는 부분까지 가기 위한 것 아니겠는가. 이런 측면이에요. 그 다음에 양면성설은 인간의 자연적 자유, 본래적 자유 회복시키는 특징도 있는 게 맞고 동시에 결과적으로 반사적으로나마 권리를 회복시켜주는 권리를 인정해주는 특징 이 부분이죠. 허가에서 여기서 권리를 회복시키고 인정시켜주는 특징을 가지고 있지 않는가. 양면성설입니다. 판례는 명령적 행위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다수설이 양면성설이라고 했죠. 허가가 금지 해제라는 측면입니다. 금지 해제라는 측면에서 명령적 행위의 특징 갖고 있는 거 맞고 그 다음에 형성적 행위라는 것이 형성적 행위설이 말하는 것처럼 반드시 어떤 독점적 권리, 새로운 권리 설정하는 것만 그렇게 형성적 행위를 좁게 규정을 우리가 할 필요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권리를 회복시켜주고 권리를 인정시켜주는 거면 어쨌든 형성적 행위의 특징, 법률관계 변동의 문제로 인정해줄 필요는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둘 중에 한쪽으로만 보게 되면 어떤 하나의 일면의 특징만 보게 되는 코끼리의 코만 보고 코끼리의 공댕이만 보는 이런 식의 우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양쪽을 모두 고려하여 허가라는 것을 우리가 파악하는 것이 맞겠다. 그래서 양면성설의 입장이 타당하다. 이게 다수설이고 타당합니다. 그 다음 행정행위다. 뭐 이건 어렵지 않고요. 그렇죠? 명령적 행정행위니까 법률행위적 행정행위고 그럼 행정행위 맞고요. 쌍방적 행정행위. 여러분 허가는요. 수익적인 겁니다.
수익적인 것은요, 항상 신청을 전제로 한단 말이에요. 신청을. 그죠? 그러면 사인의 공법행위, 이쪽에서 신청을 해야지만 이쪽에서 허가를 할 수 있는 거니까 단독적 행위, 일방적 행위가 아니고 신청 없이 가는, 철거 명령처럼 신청 없이 가는 일방적 행위가 아니고 쌍방적 행정행위죠. 그죠? 근데 허가 중에서 그렇지 않은 게 하나가 있어요. 하나가. 이게 바로 통행금지입니다. 통행금지. 통행금지라는 것이 여러분 하명의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요. 지난 시간에 배운 하명 보세요. 하명의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통행금지라는 것은 개별 하명은 아니죠. 일반 하명이에요. 그 도로를 지나가는 불특정 다수의 모든 사람에게 금지를 시키는 겁니다. 부작위 의무를 부과하는 거예요. 일반 하명이죠. 그런데 이 통행금지라는 것을 해제시킬 때 누구의 신청을 받아서 해제하는 게 아닙니다. 금지를 해제하니 부작위 의무를 소멸시키니 통행금지도 허가인 게 맞아요. 그렇죠? 금지 해제하면 다 허가잖아요. 허가인 게 맞습니다. 맞는데 이건 신청받아서 해제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일방적 행위거든요. 그래서 요것만 일방적 행위고 나머지 전부 다 허가는 쌍방적 행정입니다. 쌍방적 행정이. 그 다음 보시면 기속행위. 예, 허가는 특허와 달리 공익보다는 헌법상 기본권 관련성 정도가 매우 크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법으로서 금지하는 것 가능하겠지만 법이 금지해놓은 그 이유를 만약에 소멸시켜버리게 되면, 즉 요건을 충족을 시켜버리게 되면 당연히 금지를 해제시키고 허가를 해줘야만 합니다. 기속행위란 말이죠. 기속행위라고 보는 이상 요건을 충족했으면 거부하는 것은, 허가를 거부하는 건 허용될 수가 없어요. 없는데 판례가 자꾸 이런다고 했죠.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게 대표 판례가 바로 러버텔. 먼저 밑에 거부터 먼저 보시면 환경보전, 환경상 이익이라는 공익상 필요를 고려해서 산림 형질 변경 허가를 거부할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판례가. 이거 허가거든요. 허가인데 요건 다 구비가 안 돼도 거부할 수가 있대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러버텔. 예. 러버텔. 예. 제가 강의를 너무 많이 해서 여기저기, 그래서 제가 어디서 무슨 얘기하는지 잘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만, 러버텔 사건 제가 전주에 가갖고 어떤 경찰 형님이랑 밥을 먹고 오면서 형님이 이제 역까지 태워다 주겠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내가 너무 순진한가? 저기 막 산에 있는 농촌에 산에 있는 되게 예쁘장한 모텔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기서 숙박업을 하면 돈을 벌 수가 있나? 사람들이 참 생각이 없어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되게 바보 같아 보였겠죠? 그렇죠? 그랬더니 저는 그때 처음 한 겁니다. 거기가 장사가 제일 잘 돼요. 왜요? 저기 농민들이 거기서 농사 짓다가 모텔 가잖아? 그럴 리가 없잖아요? 하시는 말씀. 그러니까는 이제 몰래 이렇게 불륜의 관계를 가지시는 분들은 사람이 없는 곳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전부 다 그런 외진 곳에 있는 러브호텔로 간다 이거죠. 그래서 그럴듯해. 그래서 한 수 배웠습니다. 어느 부분에서 행정법적으로 한 수를 배웠다는 건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한 수를 배웠습니다. 스키마를 좀 더 이렇게 배경 지식을 제대로 펴놨네요. 그런데 판례가 그런 겁니다. 판례가 뭐라고 했냐면, 러브호텔 건축 허가는 건축 허가이기 때문에 이거 기속행위 허가입니다. 허가면 원칙적으로 기속이란 말이에요. 근데 갑이라는 친구가 허가 요건을 다 구비해 갔어요. 근데 판례가 거부합니다. 거부가 적법하답니다. 행정청이 거부를 했는데 판례가 그걸 적법하답니다. 요건 갖췄는데 기속행위면 당연히 거부가 위법. 주변 환경을 고려했을 때 여긴 러브호텔이 들어오는 것이 옳지 않답니다. 깜짝 놀랄 일이죠. 그래서 학자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판례 미친 거 아니야? 허가는 기속인데 요건 갖췄는데 거부를 적법하다고 본다고? 이걸 어쩌냐? 그래서 엄청난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그 비난에 흠뻑 젖은 판례가 가슴 아파합니다. 그랬더니 입법자들이 국회에서 그 가슴 아파하는 판례를 살려줍니다. 그래서 건축법 11조 4항이 도입돼요. 11조 4항이 하나가 새로 들어옵니다. 그럼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숙박시설, 위락시설. 러브호텔은 둘 다 해당 사항이 있죠. 숙박시설이면서 위락시설입니다. 그렇죠? 숙박시설, 위락시설은 주변 환경을 고려하여 거부할 수도 있다라는 조항이 들어와요. 이렇게 아까 이제 도의칙칙에 대해서 말씀드린 대로 판례가 허가임에도 불구하고 기속으로 보지 않는 재량 허가라는 것을 예외적으로 이렇게 인정을 합니다. 그냥 그러려니 하세요. 원칙적으로 안 된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로마서 4번의 종류를 보도록 할게요. 하명에서도 개별 처분으로서의 하명, 개별 하명이 있고,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그 다음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 처분으로서의 일반 하명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개별 처분으로서의 개별 허가가 있고, 일반 처분,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 허가라는 것이 있을 수 있겠죠. 비교해 볼까요?
건축 허가는요. 특정 인한테 건축에 할 수 없는 금지를 해제시켜주는 거니까 개별 허가죠. 아까 그거 생각해 보세요. 도로 통행 금지 해제. 도로 통행 금지 해제. 금지 해제니까 허가는 맞는데 금지시킨 게 바로 일반 하명이었고 해제시키는 게 바로 일반 허가인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이것도 뭐 개별적이다 일반적이다 뭐 별다른 거 없습니다. 대상에 따른 구분은 우리가 아까 다 봤던 내용이고요. 자동차 운전면허, 약사면허, 의사면허, 한의사면허도 포함됩니다. 한의사면허. 예, 여기다가 이제 양의사, 한의사 이렇게 해서 안 나누고 제가 그냥 의사라고 한 거예요. 한의사도 포함되고 이용사면허 이런 것들은 이제 대인적 허가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물적 허가. 예, 대물적 허가의 경우에 있어서는 건축 허가. 예, 건축 허가. 예, 건축 허가. 그다음에 건축물 사용 승인, 준공 검사라고 하죠. 과거에는요. 이게 뭐예요? 건축 허가는 건축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거고 건축물 사용 승인, 준공 검사는요. 그 지어놓은 건물을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거고 다른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일반 음식점 영업허가, 단란점, 유흥주점 이런 건 다 가항상 허가인데 시설 기준만 심사합니다. 대물적 허가고 혼합적 허가 이거네요. 총포, 도검, 화약류 등의 제조업 허가. 예, 화약을 만들 수 있는 허가를 해주는데 이놈이 군대에 있을 때, 예, 군대 다닐 때 이런 애들도 있었는데 군대 다닌 애들도 있었죠. 그죠? 뭐지? 뭐였더라? 예. 있었는데 공익 말고 그죠? 예. 아무튼간에 군대 다닐 때 일을 보냈는데 예, 군대에 있을 때 이제 강원도에서 예, 화약을 막 던지는 위험한 애들 제조업허가 주면 큰일 나죠, 그죠? 총포도검 화약용 판매업허가 예, 총만 주면 막 쏘고 싶어서 미쳐 날뛰는 애들 그죠? 예, 안 됩니다. 결격 사유가 있다고 해서요, 결격 사유가. 물론 이제 공장 시설도 또는 판매 시설도 갖춰야 되겠지만 결격 사유 규정이 있어요, 법에. 석유 정지업허가 예, 이거 만약에 뭐 우울증 환자 이런 사람들 석유 판매 업허가 주위에서 불질러 버리고 큰일 납니다, 그죠? 예, 그다음에 석유 수출입 업허가, 전당포 업허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혼합적 허가. 그다음 허가 효과를 보도록 합니다. 하명의 효력 발생 요건 개별 하명의 경우에는요, 그냥 이제 송달을 하고 통지서를 송달하고 예, 도달주의 원칙에 따라서 도달함으로써 효력 발생. 그다음에 이제 일반 하명의 경우에 있어서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통지서를 일일이 다 보내줄 수가 없으니까 고시공고 방식으로 하고 예, 고시공고를 할 때 그 효력 발생일을 지정하면 그때고 지정 안 하면 14일 뒤에 효력 발생하고 예, 이렇게 하는데 허가도 마찬가지입니다. 허가도 똑같은 방식이죠. 전혀 차이가 없고요. 그다음 이제 금지 해제를 보시게 되면 예, 허가는 금지 해제죠. 금지 해제. 누구라도 뭐야? 일반적 금지였습니다. 일반적. 누구라도 하지 마. 마음대로. 그 다음에 요건만 갖추면 누구라도 해도 돼. 이겁니다. 그렇죠? 누구라도 허가 요건을 구비하면 당연히 자연적 자유가 회복되는 것이고요. 예, 뭐 특정 상대방에게 독점적 권리를 설정해주는 행위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효력의 범위를 보시면 예, 이게 이제 뭐예요? 옆에 써놓으세요. 허가 효과의 이전 가능성이죠. 허가 효과의 제3자 이전 가능성 문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인적 허가 일신 전속적 특징 때문에 상대방에게만 인정되고 제3자에게 이전 안 된다고 했죠. 예, 의사 면허를 저한테 양도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제3자에게 예, 대인적 허가의 효과를 이전시켜줄 수는 없습니다. 대물적 허가, 물건 또는 설비를 양수받은 승계인에게 예, 양도가 가능하다는 거죠. 넘길 수 있다고 했습니다. 양도 연수 가능하다고 했고, 혼합적 허가, 무엇이 주된 심사인가, 즉 대인적 허가의 성격이 강한가, 대물적 허가의 성격이 강한가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했습니다. 달라진다고 했는데 이제 보통은 이제 법의 근거가 있어요. 법의 근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양수인 있죠. 양수인한테 특별히 어떤 결격 사유가 없으면 양도가 되거든요. 이제 법의 근거가 보통 있습니다. 법에. 그 다음에 지역적 범위 보시게 되면, 예, 만약에 관악구청,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관악구청장이 단란주점 영업허가를 했어요. 근데 강남구 가서 단란주점 해도 되나요? 그럼 강남구청장한테 허가 받아야죠. 그렇죠? 예, 당연히 뭐예요? 예, 지역적 범위 원칙적으로 그 행정청의 관할구역 내에서만 미칩니다. 하지만 아닌 경우가 지난번에 봤던 것은 이제 운전면허 정지였다면 지금은 운전면허인 겁니다. 운전면허. 그렇죠? 예, 운전면허는 뭐 지역적 범위 이런 게 있습니까? 아니죠. 그렇죠? 운전면허 받았으면 제주도 가서도 운전해도 됩니다. 그렇죠? 제주도. 평양은 예, 모르겠네요. 그렇죠? 아무튼간에 예, 대상행위 보시면 하명의 경우에서 여러분들 철거 명령을 하게 되면요, 그에 따른 의무는 무슨 의무죠? 사실 행위를 해야 되는 의무였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것도 이제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예, 하명이랑 이제 자꾸 비교를 하게 되는데 예, 허가의 경우에 있어서 하명의 경우에 있어서 이렇게 한번 비교를 해보시게 되면. 예, 허가에 의해서 금지가 해제되는 행위, 그 해제되는 행위죠. 허가에 의해서 예, 가능해지는 행위, 하명에 의해서 예, 제한되는 행위, 예, 또는 부과되는 행위, 예, 의무가 부과되는 행위라고 하게 되면 허가는 이제 법률 행위가
법률 행위를 할 수 있게 되는 거, 이게 99%입니다. 그 다음에, 사실 행위가 가능해지는 게 이게 이제 1%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명의 경우에 있어서는요, 법률 행위가 이게 이제 1%고, 이게 1%고, 그 다음에, 사실 행위가 대부분이었었잖아요. 그죠? 네, 대부분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거꾸로요, 거꾸로여서, 지금 여기서도 대상 행위를 보시게 되면, 주로는 허가죠? 허가는 99%가 법률 행위입니다. 그래서 영업행위라는 법률 행위죠. 그 다음에 숙박업허가, 운전면허, 이런 거 다 법률 행위를 대상으로 하고요. 통행금지 해제, 이런 건 이제 사실 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그 다음에 법률상 이익, 요거는 이제 어떤 경우를 얘기하는 거냐면, 요거는 이제, 뒤에서 우리 원고적격 배울 때,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런 상황이. 뒤에 가면 이제 아주 체계적으로 배우시게 될 텐데요. 이런 경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갑이라는 기존업자가 있어요. 기존업자가 있고, 여기 이제, 을이라는 신규업자가 있습니다. 신규업자가. 이래 있는데, 갑이 행정청한테서 어떤 허가처분을 받아온 거예요. 허가처분을 받았는데, 얘가 을도 역시 허가처분을 받았습니다. 허가처분을 받아갖고, 요번에 이렇게 안으로 진입을 하는 거예요. 진입을 하는데 이 시장 안에서 갑이 그동안에 독점적으로 얻어왔던 향유해왔던 이익이 한 달에 1억이에요. 괜찮죠? 네. 한 달에 1억. 오, 좋습니다. 1억을 벌어왔습니다. 만약에 을이 여기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5천만 원씩 나눠 먹어야 되죠. 그게 뭐 하루 이틀도 아니고 1년, 2년 가게 되면 금액이 엄청 커질 겁니다. 그래서 갑은 이 을의 진입을 배제를 하고 싶어요. 을의 진입을 막고 싶습니다. 근데 딱 보니까 참 공교롭게도 이 허가처분이 위법하더라 이거야. 위법하더라. 그럼 갑은 이 허가처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겠는가? 이런 문제를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때 말입니다. 이때 이 갑이 기존업자가 받았던 이 허가처분, 이게 중요하거든요. 이게 얘가 받았던 이 허가처분이 만약에 강학상 특허라면은 무슨 뜻이야? 형성적 행위라면이에요. 형성적 행위라면. 아까 전에 제가 허가도 형성적 행위의 특징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특히나 거리 제한이나 업소 개수 제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더욱 형성적 행위의 특징이 좀 더 강해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게 허가인 경우입니다. 허가. 명령적 행위인 경우입니다. 이때는 갑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원고 적격이 당연히 인정된다고 봐요. 허가의 경우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는 갑의 원고 적격이 암만 저게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인정될 수가 없고 예외적으로 가능한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에 예외가 존재하는가? 이게 바로 거리 제한 규정 또는 업소 개수 제한 규정이 있는 경우인데요. 이런 게 있을 때 얘들이 어떤 의미를 지니기 때문이냐면 법에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이건 바로 과당 경쟁에 따른 판례가 이런 식으로 봐요. 과당 경쟁에 따른 손실 발생에 대한 손실의 예방, 손실 방지, 손실 예방 이렇게 표현합니다. 세 개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세 개를 비교해 보시면 첫 번째 특허다 이렇게 들어가시면요. 도시가스 사업허가 이걸로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원칙적인 상황은요. 제과점업허가 이거를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예외적인 경우는 우리 아까 했던 걸로 할까요? 담배 소매인 지정 처분 이렇게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갑이 받았던 게 도시가스 사업허가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그 지역에서 도시가스를 얘가 독점적으로 공급을 할 수 있는 권리를 행정청이 얘한테 준 겁니다. 독점적 권리를. 그렇다면 얘가 들어와 가지고 얘한테 감소되는 그와 같은 독점적 이익 5천만 원씩만큼은 뭐가 되는 거예요? 원래 얘 권리의 영역 범위 안에 있던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것은 권리 침해가 맞습니다. 권리 침해가 맞죠. 얘한테 원래부터 독점적 권리 인정했던 거니까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갑의 원고 적격이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얘가 받았던 허가가 제과점업 허가라고 생각해 보세요. 도시가스 사업 허가는 특허인데 제과점업 허가는 뭐예요? 항상 허가입니다. 신림동에서 갑이라는 친구가 제과점을 했는데 신림동 학생들이 나이가 점점 젊어지다 보니까 학생들이 밥을 안 먹고 자꾸만 그 식당으로 안 가고 빵을 사 먹으러 제과점을 가요. 그래서 학생들이 다 빵을 먹으니까 빵 동네가 돼가지고 갑밖에 제과점업자가 혼자밖에 없었어요. 얘가 한 달에 1억을 벌어댄 겁니다.
근데 얘가 지금까지 한 달에 1억을 번 것은요, 얘의 권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허가는 아까 뭐라고 했어요? 요건만 충족하면 누구라도 금지를 해제받고 그 행위를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누구라도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제가. 그쵸? 그러면, 원래는 갑 외의 다른 사람들도 그냥 허가 요건 충족하고 와서 제가 좀 누구라도 해도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도 아무도 안 한 거예요. 우연히도 아무도 안 한 겁니다. 우연히도 아무도 여기 들어오질 않았기 때문에 얘가 우연히 누려왔던 1억이에요. 그죠? 우연히 누려왔던 이익이라면 그것은 법이 보호하는 권리가 아니고 법이 보호하는 이익이 아니고 사실상 이익에 지나지 않아요. 그래서 원고 적격이 인정이 안 됩니다. 얘가 만약에 여기서 담배 소매인 지정을 받아서 담배를 혼자 팔고 있었는데, 그죠? 근데 얘가 담배를 팔고 있는 슈퍼 근처에 사는 사람들은 주로 꼴초를 중심으로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담배만 팔아서 1억을 벌고 있었어요. 순수익으로. 이 정말 여기는 뭐예요? 정말 금싸라기 지역이죠. 그렇죠? 담배 파는 사람한테는요. 그 소식을 들은 다른 을병정들이 아니 거기 꼴초가 다 모여 있어? 좋아. 거기 신미이도 살고 있나 보구나. 신미이가 책을 많이 쓰니까 책 쓰면서 담배를 입에다가 10개를 물고 쓴다더라. 나도 거기서 팔래. 오는 거예요. 됩니까? 아까 제가 50m라고 했습니다. 이게 50m. 50m 거리 제한 규정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말씀은 법이 뭐라는 거예요? 법이 과당 경쟁. 50m 안에서 담배를 파는 소매인이 2명 이상이 되는 순간 과당 경쟁, 지나친 경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한쪽에 심각한 영업 손실이 발생을 하거나 서로 간의 가격을 낮추다가 둘 다 죽는 꼴까지 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리 제한 규정 50m 이격거리라는 거리 제한 규정을 둔 법은 이 같은 원래 기존 업자의 이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가 인정이 예외적으로 된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원고 적격이 예외적으로 인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뒤에 소송법 파트에 가셔갖고 원고 적격 가면 취소 소송상 원고 적격 파트 그 테마에 가면 더 자세히 배우시게 될 거예요. 거기 이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정한 행위를 할 수 있는 이익, 근거 법률에 의해서 보호되는 법률상 보호이익에 해당한다. 할 수 있는 이익은 맞는데, 근데 누군가가 그 이익을 침해했을 때 상황을 보자. 그래서 독점적으로 이익을 누려왔던 이익, 독점적 이익, 우연히 누려왔던 것이다. 원칙은 뭔데요? 제과점이에요, 제과점. 이게 원칙. 허가잖아, 허가고. 이런 거 예외적으로 있는 상황 아직 전제 안 하고. 여기 상황이죠. 우연히 누려왔던 반사적 이익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다만 예외 보세요. 관계법규상 거리 제한 규정 없어. 이런 거 있으면 판례도 이렇게 본다. 수급 조절이라는 이것도 공법이니까 어쨌든 공익보호 목적도 있겠지. 수급 조절이라는 목적도 있겠지. 하지만 과당 경쟁 손실 방지라는 사익보호 취지, 기존 업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취지도 인정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다. 그렇죠? 그 다음에 6번 보시게 되면 선원주의입니다. 선원주의. 마도로스주의입니다. 마도로스주의. 아니죠. 마도로스가 아니고 뭐다? 먼저선 원할원입니다. 먼저선 원할원.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기속행위라고 했습니다. 요건을 구비하면 무조건 허가를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무조건 허가를 해야 돼요. 그럼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지역에서 담배 소매인 지정을 합니다. 담배 소매인 지정하는데 갑도 신청을 하고 을도 신청했어요. 그죠? 이런 경우에 있어서 과연 갑도 신청하고 을도 신청했는데 갑이 1분 전에 신청했어요. 그러면 이럴 때 을한테 허가할 수도 있겠습니까? 분명히 아까 뭐라고 했어요? 50m 반경 안에 한 명밖에 못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한 명밖에. 갑과 을이 둘이 신청했어요. 갑이 1분 전에 신청하고 을이 1분 후에 신청했습니다. 허가 신청을. 담배 소매인 지정 신청을. 근데 을한테 할 수도 있습니까? 그 자체로 위법이라고 보는 게 판례입니다. 왜? 허가는 기속행위이기 때문에 선언주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요건을 갖췄으면 무조건 허가를 기계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먼저 신청한 사람한테 해야 됩니다. 허가의 요건을 갖춰 다수인이 허가 신청을 낸 경우 먼저 신청한 자에게 허가를 발급해야만 한다. 이건 해야만 한다. 하지만 재량 허가의 경우는 예외가 될 수 있겠죠. 왜? 이건 판례만 해당 사항이 있는 거예요. 판례처럼 허가인데도 불구하고 재량 행위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경우. 우리는 이렇게 안 본다고 했어요. 이렇게 보는 경우에는 특허랑 똑같이 보는 거예요. 어떤 시간의 선후차가 아니라 그런 문제가 아니라 누가 여기서 그 같은 공익 달성하는데 더 적절한가를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재량권 행사를 해야 되니까. 그죠? 그 다음에 합법상의 제한의 해제, 이런 경우를 보도록 합니다. 이건 어떤 경우냐면,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건축법 11조 1항에 보시면 건축허가 규정이 있고요. 건축법 11조 5항에 보시면 인허가 의제 제도라는 규정이 있는데요. 이런 식입니다. 뭔 상황이냐면 여기서 이렇게 건축 허가를 한단 말이에요. 건축 허가를 하는데 그 건축법 11조 5항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건축 허가를 받으면 개발 행위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지금 만약에 여기 지금 건축을 하려고 하고 있는 곳이 건축을 하려고 하고 있는 이 토지가 어디에 묶여 있냐면 그린벨트에 묶여 있는 겁니다. 그린벨트에. 개발 제한 구역에 묶여 있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여기서 건축 행위를 하려면 아까 우리 무슨 얘기했어요? 선생님 또 그럴 뻔해. 예외적 허가하면서 개발 제한 구역 내에서 건축을 할 때는 별도의 개발 행위 허가를 받아야 된다고 했죠. 그렇죠? 이런 건 예외적 허가에 해당한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이런 그린벨트 내에서 건축을 하려면요. 예외적 허가를 받아야 돼요. 예외적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이름이 개발 행위 허가입니다. 개발 행위 허가. 개발 행위 허가 처분인데요. 이게 어디에 규정이 되어 있냐면 국토계획법,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축법 이거는 건축법 11조 얘는 건축법 11조 1항에 근거해서 건축 허가를 받는 건데요. 여기 뭐가 붙어 있냐면 여기 개발 행위 허가가 이렇게 붙어 있는 겁니다. 개발 행위 허가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개발 행위 허가는 방금 우리가 본 대로 국토계획법 제56조를 근거로 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건축법 11조 5항에 보면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한다고. 건축 허가를 받으면 개발 행위 허가도 받은 것으로 봐준다라고 돼 있어요. 이게 어디 있다고요? 이게 바로 건축법 11조 5항에 이렇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건축 허가를 해주는 허가행정청에서 건축허가청이 건축허가의 요건을 구비하고 있는지, 즉 건축허가의 요건으로서 1, 2, 3의 요건을 구비하고 있는지, 그 다음 여기 개발행위 허가의 요건으로서 4, 5, 6을 구비하고 있는지까지 이 행정청이 다 판단을 합니다. 다 심사를 해요. 그래가지고 다 심사를 해가지고 1, 2, 3과 4, 5, 6의 요건을 다 구비하면 이것도 다 충족을 하면 그때 뭘 해주냐면 이걸 해줘요. 이거를 건축허가를 해주게 되면 이것도 나온 것으로 이렇게 봐주게 되는 거예요. 그럼 거기 있는 내용이 뭔지 한번 보세요. 관계법규상의 금지를 해제시키는 것은 인정된다. 이게 바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주된 근거법규고 여기에는 이 국토계획법 이게 바로 관계법규죠. 관계법규. 왜 그러냐? 이게 주된 인허가 처분이고 요노마가 여기에 의제되는 거죠. 의제되는 인허가 처분인데 이 주된 인허가 처분에 대한 이것은 바로 그 관계가 관련 처분이란 말이에요. 관련 처분. 관련돼 있죠? 관련 처분이에요. 관련 처분의 근거법이 바로 관계법규란 말입니다. 다른 이름으로는 이제 관련법규라고도 하는데 관계법규란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뭘 해주는 거야? 이 허가를 해주면서 관계법규에서 금지되어 있던 것을 해제하여 허가를 또 해주고 있죠. 그렇죠. 관계법규에 의한 금지 해제는 인정이 된다 이거예요. 근데 밑에 있는 관계법규가 아니라 뭐야? 다른 법규. 이건 안 된다 이거. 다른 법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공무원이 있어요. 그렇죠? 갑이라는 공무원이 있는데 얘가 단란주점 영업을 하려고 그래요. 정말 성실하죠. 낮에는 출근해서 공무원으로서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봉사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밤에는 단란주점을 하시는 겁니다. 엄청 성실하시죠.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경업 금지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은 경업 금지 의무가 있잖아요. 그렇죠? 국민을 위한 성실한 봉사를 위해서는 경업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가 만약에 식품위생법 36조의 요건을 갖추어 37조에 따라 단란주점 영업허가를 받을 수는 있겠지. 그건 왜? 누구든 받을 수 있다. 누구라도라고 이제 누구라도 요건만 구비하면 해줍니다. 안 받는 거죠. 안 받는 거죠. 여기서 관악구청장이 갑한테 국가공무원, 뭐 예를 들어서 안행부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공무원 갑인데 관악구에 거주해요. 관악구청장이 얘한테 단란주점 영업허가를 해줬습니다. 요건 잘 갖춰와가지고. 그러면 관악구청장이 얘의 공무원법상의 의무를 해제시켜준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다른 법규상의 의무를 해제시키는 것은 아니라는 거, 이걸 조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무허가 행위, 이거는 이제 또 뭐랑 비교하시냐면, 우리 이제 지난 시간에 배웠던 하명이랑 비교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명이랑. 그러니까 부작위 하명, 부작위 의무를 부과를 했는데, 근데 무허가를 노점상을 했다. 허가를 안 받고 노점상을 했다. 같은 상황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무허가 영업을 했다라고 했을 때
단속 법규는 적법 요건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단속 법규는 적법 요건이다. 적법 요건이기 때문에 위법한 불법적 행위를 해서 행정 강제 대상은 될 수 있겠지만 그로 인한 영업상 이득, 그죠? 영업 소득은 사법상 효력으로서 인정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같은 얘기고. 그다음 이제 허가 효과의 승계와 그다음 밑에는 경찰 책임의 승계는 우리 아까 그림에서 본 것으로 충분하고요. 요것은 더 자세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저기 뒤에 강론 파트, 경찰법 파트 가셔가지고 경찰 책임의 승계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들어보시면 이 부분을 더 정확하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부분은 아까 제가 도의식 체계도로 설명한 것으로 충분합니다. 됐습니다. 아주 정말 긴 내용을 겨우겨우 처리했습니다. 조금 길었죠. 지금까지 방학상 허가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수고들 많이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